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20년 노벨 생리학상 해설 강연을 맡게 된 강석입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늘 한번 어떤 수상자분들이 계신지 그리고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일부 제목은 한번 오래된 미래라고 지어봤어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보통 노벨상 수상을 한다고 하면 어떤 큰 발견이나 중요한 발견을 하고 나서 바로 수상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연구 분야가 충분히 학습이 되고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업적을 인정받고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발견과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큰 시간 간격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오래된 미래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은 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마 별주부전에 토끼와 자라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전해주는 바람에 노여움을 사서 독수리가 계속 간을 쪼아먹는 형벌을 당했다고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순대와 함께 나오는 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네요. 먼저 간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워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숨을 한번 좀 깊게 들이마시고 잠깐 멈춰보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 갈비뼈를 만져보시면 약간의 간을 느껴보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허파 아래 그리고 오른쪽 갈비뼈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인데요. 약 한 1.2kg에서 1.5kg 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우리 간을 빗대어서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보통 소화 흡수, 영양분의 합성, 분해, 저장,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같은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면 그 음식물이 분해가 되고 나서 포도당이 되는데 그 포도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분해하고 저장하기도 하는 일을 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외에 우리 몸에서 생기는 각종 독성 물질이나 우리가 먹은 알코올 같은 독성 물질들을 해독하고 배설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도 여러 상황에 따라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 B형 간염 바이러스, 흡연, C형 간염 바이러스, 비만 혹은 다양한 독성 물질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만성 간염을 일으키는 세 가지 종류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죠. 이번 노벨상은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넘어가기 전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미생물 이런 단어들을 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세 종류의 단어들을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하곤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생물이라고 한다면 미생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혹은 효모, 포자 이런 다양한 종류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둘 다 미생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단백질 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유전 물질인 핵산이 들어있는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박테리아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매우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고 세포벽, 세포질, 핵, 리보솜, 세포막과 같은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에 비해서 매우 작은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박테리아는 자기 스스로 생존을 할 수 있는 생물입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면 증식할 수 없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물질이죠. 따라서 이런 차이점을 한번 염두에 두고 강연을 좀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이렇게 A, B, C, D, E 5종류가 알려져 있는데요. D형과 E형은 매우 드물고 주로 A, B, C형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경우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A형 간염 같은 경우에 보통 A형 간염 바이러스가 A형 간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주로 급성 간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된 환자의 배설물로부터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배설물로부터 오염된 음식이나 물 같은 경우를 섭취했을 경우에 감염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익힌 음식을 먹고 손을 열심히 씻는 것이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날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는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 국내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 중에 약 86% 정도가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급성과 만성 감염을 모두 일으킬 수 있고 특히 혈액매개 감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혈액매개 감염이라는 것은 환자의 혈액과 이제 제가 그 혈액으로부터 노출이 되었을 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염된 기구를 이용한 시술, 수혈 혹은 주사기 재활용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감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국내 바이러스성 감염 환자 중 약 12%가 C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B형 간염과 같이 급성 또는 만성 감염을 모두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혈액매개 감염을 일으킵니다. 몇 년 전에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서 C형 간염이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항상 오염된 기구를 이용한 시술이나 수혈, 그 주사기 재사용 같은 것들은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신 이 세 분이 올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미 국립보건연구원의 하비 알터 박사님, 그리고 엘버타 대학교의 마이클 호튼 박사님, 그리고 록펠러 대학교의 찰스 라이스 교수님인데요. 과연 이 당시에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었고 의료적 배경이 있었기에 이런 발견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한번 수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외상을 입거나 혹은 수술 중에 피를 너무 많이 잃었을 때 혹은 매우 심각한 빈혈이 있을 때 수혈을 받게 되는데요. 1818년 제임스 블런델이 위암으로 죽어가던 환자에게 최초로 사람의 혈액 400cc를 수혈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수혈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혈을 받고 나서 어떤 환자들은 혈액이 응고되면서 치명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수혈을 성공은 했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었죠. 이러한 계기가 바뀌게 되는 한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900년대에 ABO 혈액형이라는 게 발견이 된 건데요. 여러분들의 혈액형은 다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어떤 혈액형인 것 같나요? 사람들이 흔히 혈액형과 성격이 많이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혈액형과 성격은 관계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1900년에 란트슈타이너 박사님이 ABO 혈액형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BO 혈액형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수혈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1907년 오텐버그 박사님이 혈액형에 맞춰서 수혈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수혈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잠깐 뉴욕타임즈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란트슈타이너 박사님도 당시 ABO 혈액형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수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나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는 간염이었습니다. 1943년도에 하나의 논문이 발표가 되는데 그 내용이 수혈을 하고 나서 한 달에서 4달 후에 발생한 황달에 대해서 7건의 직내보고 이런 제목으로 논문이 한 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황달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얼굴이 노래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황달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눈의 흰자에서 빠르게 누런 빛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증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황달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간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수혈이 일어나고 나서 간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에 관련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 ABO 혈액형이 발견되었고 1943년 수혈 환자에서 황달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1965년에서 한 70년 사이에 수혈받은 환자의 무려 20%가 넘는 사람들이 간염에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에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더욱더 지속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1964년에 블룸버그 박사님 의해서 B형 간염 항원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B형 간염에 대한 조사가 수혈 환자들로부터 계속 시작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70년대에 들어서는 원래 20%가 넘던 간염 환자 비율이 무려 10%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3년에는 A형 간염 바이러스 또한 발견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당시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간염 환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약 10% 아래의 환자들이 계속 간염 증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가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 세 분들의 활약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이 하비 알터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에 새로운 논문이 한 편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하비 알터 박사님 논문을 보면 수혈과 관련된 간염이 있는데 A형 혹은 B형 간염이 아닌 간염이 있다. 곧 non-A, non-B 헤파타이티스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정상인 환자가 수혈을 받고 나서 A형도 B형도 아닌 새로운 간염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고 그 환자로부터 추출한 피를
침팬지에게 찔렀을 때 침팬지 또한 새로운 종류의 간염에 감염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A형도 B형도 아닌 새로운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을 마이클 허튼 박사님이 시작을 하는데, C형 간염에 감염된 침팬지의 혈액 속에 바이러스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전 물질을 스크리닝을 하는데 C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의 피로부터 항체를 받아서 골라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역으로 분석해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유전 물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여전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찾은 것도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것도 아니었고 오직 유전 물질만 있으니 과연 이 유전 물질이 진짜 바이러스가 맞고 그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냐는 것이었죠. 이 마지막 퍼즐은 바로 이 찰스 라이스 교수님에 의해서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유전 물질로 알려진 사항들을 모아서 정제하고 모아서 침팬지에게 찔러주니 침팬지가 새로운 타입의 간염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새로운 종류의 C형 간염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간염의 유전 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전 물질이 직접적으로 간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95년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간염으로부터 안전한 수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75년도에 A형도 B형도 아닌 간염이 발견되고 나서 약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간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수혈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죠. 안전한 수혈을 시작할 수 있는 이 미래를 막기 위해서 약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노벨상 수상자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셨고 어떤 이유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는 C형 바이러스의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